데이터가 그냥 단순한 숫자 뭉치에서 어떨 땐 비즈니스의 방향을 확 바꿔버리는 그런 강력한 통찰력으로 변신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오늘 바로 그 놀라운 여정, 데이터가 태어나서 의미를 갖게 되기까지의 전체 생명 주기를 저랑 같이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데이터 안에는요, 사실 저마다의 스토리가 숨어 있어요. 그럼 그 이야기,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네, 바로 그 시작점을 찾아 떠나는 것. 데이터가 맨 처음 태어나는 그 근원을 살펴보는 것부터가 우리 여정의 첫걸음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의 지도를 한번 볼까요? 먼저 데이터가 어디서 태어나는지, 내부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에 대해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모으는지 그 수집 방법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뒤죽박죽인 데이터들 어떻게 정리하는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또 데이터를 저장하는 여러 가지 설계도, 청사진도 구경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평범한 숫자가 반짝이는 인사이트가 되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정의 첫걸음부터 시작해 볼까요? 모든 데이터는요, 태어나는 곳이 딱 정해져 있어요. 크게 보면 두 군데인데요. 바로 조직의 내부,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외부 세상. 이 두 곳에서 모든 데이터가 시작됩니다. 먼저 내부 데이터를 볼게요. 이건 말 그대로 우리 회사만 아는 비밀 일기장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고객들의 구매 기록이라든지 우리 팀의 영업 실적 같은 거요. 아주 중요하고 기밀 정보죠. 반면에 외부 데이터는 뭐냐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광장의 게시판 같은 겁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나 뉴스 기사처럼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개된 정보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돼요. 사실 이 외부 데이터 잘 찾아보면 우리 주변에 숨겨진 보물창고나 다름없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통계청에서 나오는 인구 데이터라던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경제 지표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공개된 정보들만 잘 활용해도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큰 흐름을 읽고 심지어 미래를 예측하는데 정말 중요한 단서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가 어디서 오는지 알았죠? 그럼 다음 단계는 뭘까요? 바로 어떻게 모으느냐입니다. 이건 진짜 목표에 맞는 정보를 찾아 나서는 사냥과도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아주 구체적인 기술들이 필요하죠. 데이터를 사냥하는 데는 대표적으로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사람들이 뭘 궁금해하는지 엿볼 수 있는 검색 데이터. 둘째, 세상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셜 데이터. 셋째, 인터넷에 널린 정보를 싹 긁어 모으는 웹문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을 수 있는 공공 데이터가 있죠. 각각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검색 데이터는 사람들이 지금 무엇에 가장 관심이 있는지 보여주는 진짜 강력한 신호등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구글 트렌드 같은 툴을 보면 특정 키워드에 대한 관심도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프로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이건 실제 검색 횟수가 아니라 상대적인 관심도라는 거,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와, 그리고 소셜 데이터. 이건 전 세계 사람들의 생각, 감정, 행동이 실시간으로 쏟아져 나오는 거대한 정보의 바다라고 할 수 있죠. 그냥 글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진, 영상까지. 형태도 엄청 다양하고요. 그 양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순간에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정보들, 이걸 자동으로 싹 긁어오는 아주 강력한 기술이 있는데요. 바로 웹 스크래핑이라고 부릅니다. 비유하자면 웹사이트라는 거대한 도서관에서 내가 필요한 책의 딱 그 페이지만 정확하게 복사해 오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 다 빼고 필요한 정보만 쏙쏙 골라오는 아주 똑똑한 방법인 거죠. 그리고 공공 데이터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우리 모두를 위해 쓰세요 하고 일부러 열어놓은 정보예요. 이게 생각보다 우리 생활이랑 아주 가까운데요. 여러분이 매일 쓰시는 버스 도착 정보 앱 있죠? 아니면 지하철 노선도 앱 같은 거요. 이런 편리한 서비스들이 전부 다 바로 이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랍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어디서 구하고 어떻게 모으는지까지 알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사방에서 긁어모은 데이터는 그야말로 뒤죽박죽 완전 혼돈 상태거든요. 그럼 이 난장판에 어떻게 질서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데이터베이스에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그냥 잘 정리된 거대한 도서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냥 책만 마구 쌓아놓은 창고가 아니고요. 어떤 책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려주는 사서 시스템이 있고, 그래서 누구나 원하는 책을 바로바로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심지어 여러 사람이 동시에 와서 책을 빌려봐도 아무 문제가 안 생기게 관리해주는 아주 똑똑한 시스템입니다. 그럼 데이터베이스가 왜 그렇게 중요하고 강력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똑같은 데이터가 여기저기 중복되면서 생기는 낭비를 막아주고요. 둘째, 데이터가 항상 최신 상태로 틀린 정보 없이 정확하게 유지되도록 보장해줍니다. 셋째, 아무나 막 들어서 보면 안 되니까 보안을 철저하게 지켜주면서도 허가된 사람들은 동시에 들어와서 같이 작업할 수 있게 해주죠. 한마디로 데이터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핵심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방법이 딱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데이터를 담을 건지, 또 어떤 목적으로 쓸 건지에 따라서 서로 다른 설계도, 그러니까 다른 모델이 필요하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역사에서 아주 클래식하면서도 중요한 세 가지 청사진이 있어요. 바로 계층형 모델, 네트워크형 모델, 그리고 관계형 모델입니다. 이름만 들어서는 좀 어렵죠? 제가 하나씩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계층형 모델. 이건 이름 그대로예요. 계층, 즉 위아래가 있는 구조라는 뜻이죠. 제일 쉬운 예가 바로 회사 조직도입니다. 맨 위에 사장님이 있고 그 아래에 각 부서가 있고 또 그 아래에 팀이 있는 것처럼 상하 관계가 아주 명확한 나무, 즉 트리 구조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다음은 네트워크형 모델인데요. 이건 계층형보다 훨씬 유연해요. 딱딱한 상하 관계가 아니라 데이터들이 마치 거미줄처럼 여러 방향으로 자유롭게 연결될 수 있는 구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학에서 한 명의 학생은 여러 개의 수업을 들을 수 있고 또 하나의 수업에는 여러 명의 학생이 있잖아요. 이런 복잡한 관계를 표현하기에 아주 적합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날 데이터베이스 세계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관계형 모델입니다. 이 모델의 핵심은 뭐냐? 바로 단순함이에요. 앞에서 봤던 복잡한 구조들 대신에 우리가 엑셀에서 맨날 보는 그런 간단한 표 형태로 모든 데이터를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각 세로줄, 즉 열은 학번이나 학과처럼 데이터의 종류를 나타내고요. 각 가로줄, 즉 행은 앨리스나 박 같은 한 사람의 전체 정보를 담고 있죠. 바로 이 직관적인 단순함과 명료함 덕분에 관계형 모델이 지금의 표준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드디어 우리 여정의 마지막 단계에 도착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복잡한 과정들을 거쳐왔잖아요. 데이터를 찾고, 모으고, 정리하고, 저장하고. 우리가 왜 이 모든 수고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이 복잡한 데이터 덩어리를 누구나 딱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인사이트로 바꾸기 위해서죠. 바로 이 장면이 우리 데이터 여정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왼쪽을 한번 보세요. 그냥 숫자로만 빽빽하게 채워진 표죠? 물론 정확한 정보는 맞지만 이걸 보고 뭔가 의미를 바로 파악하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똑같은 데이터를 그냥 시각화, 즉 그림으로 표현했을 뿐인데 어떤가요? 데이터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패턴이 숨어 있는지가 마치 마법처럼 한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복잡하기만 했던 숫자들의 관계를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시각적인 이야기로 바꿔주는 것. 이 놀라운 변환 과정이야말로 우리가 데이터를 다루는 가장 강력하고 궁극적인 목표인 겁니다. 전 HP CEO였던 칼리 피오리나가 이런 말을 했죠. 목표는 데이터를 정보로, 그리고 정보를 통찰력으로 바꾸는 것이다. 정말 멋진 말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따라온 이 여정이 바로 이 말 한마디에 전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데이터의 여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언어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도구를 손에 쥐게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구를 가지고 여러분은 세상에 숨겨진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찾아내고 또 들려주시겠습니까?